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 있는 여기는 어딘가요? 네, 지금 도곡동에 나와 있고요. 제가 2017년도에 매입했었던 빌라가 있어요. 양재역 주변에 있는 빌라인데 재개발을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 동의서를 쓰기 위해서 협력 부동산에 왔습니다. 아니 양재역이면 강남 아닌가요? 네, 강남이고요. 강남구 도곡동입니다. 도심 복합 재개발. 언제 그러면 매매하시는 거죠? 제가 2017년도에 매매를 했었고요. 이따 현장에도 가볼 건데 매입했던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 스토리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먼저 동의서를 빨리 쓰고 현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동의서 작성할 때는 또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실 만한 꿀팁이 있을까요? 꿀팁 같은 건 없고요. 뭐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 오면 다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서류만 잘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만 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예. 네,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매입한 빌라. PD님이 보셨을 때 상태가 어때 보여요? 그냥 너무 신축 빌라 같이 생겼는데요? 네, 페인트 칠 조금 벗겨진 거 빼고는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매입을 해놓고 기다렸는데 좋은 소식이 왔잖아요. 물론 개발이 될 때까지,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입주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연락이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설레잖아요. 네. 오늘 주변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 옆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빠졌습니다. 재개발 구역에는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신속통합 재개발, 지금 서울에 구역 지정도 많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 정확한 명칭은 도곡 1구역 민간도심 복합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역세권 300m 이내에 개발될 수 있을 만한 곳 정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건물을 포함한 재개발 전체 구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거를 이제 말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요쪽, 여기서부터 뭐 저쪽까지 해가지고 저 반대편 쪽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역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양재역과 제 걸음으로는 한 3, 4분이면은 양재역까지 도착을 하고요. 양재역은 현재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근데 GTX-C 노선도 예정돼 있어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바로 초, 중, 고가 다 붙어 있습니다. 한번 그쪽으로 가 보실게요. 여기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낙후된 곳들도 있고, 그 세대수 많은 이런 집들도 있고, 여기 보면은 또 굉장히 낙후돼 있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노후도가 많이 되니까 추진이 될 수 있는 거죠. 강남역까지는 제 걸음으로 한 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가깝고, 여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대지 지분도 굉장히 넓겠죠. 그리고 저기 중학교 보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은성중학교, 은강여고 이렇게 다 짜르륵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도 가깝죠? 학교도 가깝죠? 강남 8학분에 있는 초, 중, 고 다 이용할 수 있고, 대치동 학원가까지 2정거장인가 3정거장밖에 안 돼요. 양재 다음에 매봉, 그 다음에 아마 대치로 알고 있는데, 학군도 좋고 그 다음에 학원가도 가깝고. 근데 여기를 개발을 하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여기도 상가가 지어질 거잖아요. 뭐 1층부터 3층짜리 어떤 상가가 지어질 텐데, 그 상가동 모두를 뭔가 에듀타운으로 생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남이라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고, 다른 곳은 다 안 오르더라도 강남은 항상 불패다라는 또 인식도 있고, 또 역도 가깝고 또 학군도 좋으면은 계속해서 수요는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조합원 수는 한 100명 초반대예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414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과 동 사이에 요즘 스카이 브릿지 그런 것들로 연결하는 걸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도 연결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 왼쪽과 오른쪽 나눠서 같이 함께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용쌤께서는 도로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개발을 하게 될 때 도로를 가진 도로 소유주한테는 어떤 메리트가 있냐? 네, 만약에 서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도로를 90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이 나와요.
도로만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개발되기 전에는 도로는 뭐 쓸모없는 땅, 대출도 안 나오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데, 재개발 시작되는 곳의 도로의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 중앙 하이츠 빌라인데 대지 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집 한 채당 한 60평 정도가 대지 지분이라고 해요. 네, 엄청나죠? 그리고 이렇게 예전에 지어졌었던 이렇게 신축, 지금은 이제 좀 오래됐지만은 그래도 8년, 10년 이상 된 이런 빌라들도 있고요. 근데 아무리 재개발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뭐 신축 빌라들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건물들은 지어진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뭐 감정 평가를 할 때 조금 더 높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이런 건물들이 있다고 해서 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10년 이내만 돼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뭐 더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개발 사업보다 훨씬 더 절차들이 훨씬 더 간소하거든요. 그래서 동의율만 높아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10년 이내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45평짜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나중에 입주권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45평짜리 아파트를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왜? 자녀가 3명이잖아요. 최소 50평 이상대로는 가기는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여기는 세대수가 5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평수는 없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게 지어지게 된 아파트는 가치가 어느 정도 돼요? 아무래도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서초 그랑자이라고 있는데 33평이 47억에서 50억 정도 사이더라고요. 그리고 레미안 리더스원이라는 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33평에 이제 40억, 40평이면 당연히 5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멀지 않은 곳에 도곡 렉슬이 있는데, 도곡 렉슬 30평대가 한 40억 정도. 대단지라는 어떤 프리미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기는 거기보다는 단지 수가 작잖아요. 작아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중고 다 붙어 있고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곳, 새 아파트라고 하면은 저도 30평대면은 뭐 35억 이상, 40억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10년 뒤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화폐 가치도 많이 떨어질 거고, 그렇네요. 또 물가도 많이 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같은 것들을 이제 해지하기 위해서는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까 부동산 사장님과 추진위원장님도 함께 만났었어요. 추진위원장님도 인상도 굉장히 좋으시고 경험치 또 인맥이 상당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또 부동산 사장님도 워낙 친절하시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도 도로를 가진 사람들이 몇 분 계신데, 하나의 큰 도로에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기획부동산에서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12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판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겠죠. 그래서 그 도로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역자 반대편으로 꺾인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매 공매를 하면서 지인분들이라든지 수강생분들과 도로, 다른 토지들 많이 투자를 하긴 하는데, 기획부동산에서 산 적은 저는 단 한 번도 없고, 당연히 경매 공매 또 일반 매매를 통해서 사더라도 저는 굉장히 싸게 사죠.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연락이 올 수밖에 없는 곳, 그런 땅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우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도로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손해볼 거는 전혀 없잖아요. 또 강남에 있는 땅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꽤 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잘못 선택해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 곳에 이런 땅을 산다고 하면은 영원히 그냥 다른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 또 이동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을 해야 돼요.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여기 저도 좀 오랜만에 왔어요. 강남이라서 그런지 기분도 굉장히 더 좋은 것 같고, 그때 어떤 저의 선택이 그래도 옳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이 물건을 매입을 하게 된 그 경위,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었고 배워나가는 입장이었었는데 제가 이거 2017년이 아니라 2016년에 샀었구나. 근데 그때는 이제 갭 투자가 열풍이었었고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소액 물건에 도전을 했었어야 됐단 말입니다. 근데 막 한국경제TV라든지 막 케이블 TV 같은 데 보면은 뭐 어떤 아나운서 한 명하고 어떤 뭐 부동산 전문가란 분이 나와가지고 뭐 여기 어떤가요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해주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빌라 물건들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TV에 출연하게 되고 하는 건지 그 구도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그래가지고 요 강남에서 만난 거예요. 실제로 만나셨어요? 네, 그분을 만났는데 네. 그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빌라들을 여러 채 봤죠. 여기를 추천을 해주는데 그때 신축이었었거든요. 이제 딱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치도 너무 좋고 2억 800이었었거든요. 전세를 1억 9,500 이상에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 실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은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득세도 그때 당시에 85% 감면이었었거든요. 1,000만 원대 초반으로 해가지고 강남에 있는 소형 빌라를 매입을 할 수 있게 됐었던 거죠. 그런 스토리가 또 여기 있었군요. 맞습니다. 지금 전세가가 한 2억 4천 정도인가? 근데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2년마다 5%씩 밖에 못 올리기는 하거든요. 뭐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해요. 왜? 전세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올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세입자분들 대부분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신기하게 여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있잖아요. 네네네. 멀지 않은 곳에 뭐 전세도 그냥 뭐 바로바로 나갑니다. 그냥 그래서 공실 걱정 1도 없이 잘 보유를 하고 있는 빌라입니다. 수많은 임장들을 통해서 좋은 물건들을 고르는 눈을 꼭 키우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실패를 많이 했었었죠. 몇 천만 원 손해 본 적도 있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경험치로 쌓여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보다 물건 보는 눈은 훨씬 더 높아졌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시간, 인내, 끈기, 노력 필요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좋은 물건들 매수하고 낙찰 받을 때까지 멈추지 마시자고요. 더 하고 싶은데 너무 추워서 안 되겠어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